네, SK 바이오랜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을 좀 한번 봐야 됩니다. 어,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수급을 원래 설명을 잘 안 드렸어요, 이전에는. 근데, 어, 제가 이제 분석에 있어서 최근에, 뭐 최근이면 좀 몇 년 되긴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설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 내용들이 사실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도 이해 안 되는 참 멍청한 짓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전혀 제가 이해도 안 되지만 이해도 시켜 드리지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지만 분명히 이 수급에 있어서는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급에 있어서 그 위치에 따라서 분명히 변동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알면 더 좋지만 그것을 안다라기보다도 여기에서 누군가가 많이 잡아서 실패를 했고 여기에서는 누군가가 잡아서 좋은 기회를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바로 지금 HLB를 종목을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그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SK바이오랜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제가 여기에서 자, 이 자리에서 개인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매도 진짜 정확하게 고점에서 잘했구나 라고 할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전부 개인이 매도 간 게 아니라 큰 손이 더 많이 한 거고 일반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매수할 수도 있는 그림이다. 그죠? 제가 그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에 한번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죠. 그리고 기타 법인 쪽에서는 매도를 많이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역시 여기에서 매도한 것이 물론 개인 투자자도 있겠지만 대부분 개인은 매수를 했고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 물타기를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악재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해서 매수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개인이 매수를 많이 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 바로 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매도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술적으로 자, 여기보다는 여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버텨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올라가면 좋은 자리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더 내려왔죠. 그러면 여기보다 당연히 여기가 더 좋은 자리죠. 더 저렴한 가격이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기술적인 부분 또 아니면 뭐 어쨌든 뭐 좋다 이런 판단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온 거다. 그냥 이렇게 저는 그냥 그렇게 아주 초등학교 같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기본적인 공부하듯 물론 이제 저희 때와 다르게 지금 초등학생들은 엄청나게 똑똑한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다녔었을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죠. 그 정도의 수준으로 분석한다라고 하면 그냥 이 자리가 좋아서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수급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을 제가 이제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요. 지금 이 위치와 그다음에 이제 수급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21선 제가 이 자리 그때도 한번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그런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하기 때문에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21선에 대한 부분을 아마 많이들 보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프로그램 쪽 예를 들어서요. 이 프로그램 쪽에서도 그러한 것을 좀 가지고서는 매수가 된 게 아닌가. 그냥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자 이제 수급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분석 물론 제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대로 얘기해도 되지만 사실
아무리 혼자 알고 혼자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서로 이렇게 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1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지금 이 분석해드린 이 라인대를 보시면 지지는 해줬어요. 근데 정확하게 자 지지를 해줬는지 한번 잘 보면 네 약간 밀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인대가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할 수가 없죠. 제가 그냥 일봉상 그리고 이제 주봉상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냥 표시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딱 지지가 됐거나 살짝 밀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관없다. 뭐 밀려도 상관없고 지지가 됐다라고 봐도 상관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에 마이너스 2.25%로 개파락을 했어요. 그죠? 갭 하락을 하고 나서 어떻게 지지가 돼야 되는 자리를 어떻게 되죠? 저항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주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지 라인이 깨지면 저항이다.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을 이제 잡는 것이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긴 하지만 일단은 지지를 해야 되는 자리가 깨졌고 여기에서 개파락이 생기면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 고점에 대한 부분이 보면 53,750원이 이제 고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한 200원에 100원과 200원의 차이가 있지만 상관없이 일단 돌파가 나왔다 하더라도 밀렸기 때문에 저항이다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수급이 다시 한번 바뀐 것은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한 번 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서는 한 번 더 보셔야 될 게 뭐냐? 지금 꼭 이 자리를 찍어야 된다. 찍어야지 상승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여기에서 바로 올라가고 또는 월요일 날 이 자리를 갭으로 띄워서 올릴 수도 있고 이거는 뭐 그때 이제 월요일 날 흐름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개파라고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저항이 되겠죠. 근데 이제 수급에 대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과연 내려왔을 때 개인들이 매도를 할까 매수를 할까라는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수급에서 보셨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30만 주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분명 그냥 기술적이든 뭐 어떠한 뭐 기업적이든 뭐 어떤 이유든 일단은 좋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매수가 됐다. 그러면 이 자리가 벗어나면 이 밑에는 더 좋은 거냐? 가격적으로 면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건데 과연 이 자리가 더 좋은 거냐 아니냐를 또 판단하셔야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좋은 자리를 정확하게 꼬집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 좋은 자리보다는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빠진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더 저가다, 더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들어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손절을 치게 될 수 있죠. 왜? 여기가 밀리면 기술적으로 여기가 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라는 것이 아니라 손절과 매수를 기다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디에서 매수를 하셨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SK바이오랜드에 있어서 뭐 댓글이라든지 뭐 이메일 주신 분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전에는 뭐 주시긴 했지만 지금은 그런 정보가 저도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물타기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글쎄요 물타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비중이 얼마이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계좌 대비 10%다. 그리고 현금이 30% 있다. 그러면 물타기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고 10%는 맞다. 근데 현금은 5%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안 돼요. 그래 반대로 30%다. 현금은 없다. 이것도 안 되고 30%이고 여기 지금 현재의 30% 현금이 있다.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직 되는 것은 10%, 5에서 10%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현금을 30% 이상 들고 있어야지만 이게 저는 물타기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아니면 자 이거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의 비중이 어느 정도이냐, 그러니까 30 이상 무조건 돼야 되고 비중은 5에서 10% 미만이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저는 부분 손절 또는 그냥 손절 외에는 나머지 그냥 현재 보유하고 계신 물량을 가지고 홀딩을 한다든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물타기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를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자, 아직 뭐 시간에 뭐 얼마 뭐 올라가 있는지 뭐 내려가 있는지 뭐 확인을 제가 안 해봤지만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이 강한 지금 저항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여기지만 지금 이 자리도 상당히 저항이 좀 많이 생긴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가 빠졌을 때를 본다라고 하면, 자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부분이죠. 지금 약간의 차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반등은 저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고 봐요. 보여지는데 한 군데를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장대, 자 여기 양봉 상승에 나온 장대 양봉 있죠. 이 전에 음봉을 좀 보셔야 돼요. 이 음봉 자리, 자 여기 보시면 이 자리죠. 이 음봉을 지켜주면서 여기 한번 지지를 해주고 슈팅이 나왔죠. 이 자리는 봐야 된다. 사실 여기가 밀리면 여기 기술적 반등은 다 나와야, 그러니까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왜?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과대나 폭자리이기 때문에 어디서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라기보다도 이상하지 않죠. 근데 지금 이러한 모습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많이 올랐다가 빠졌을 때의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자리를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건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저는 이제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최소 지금 여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던 이렇게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를 당연히 잡는 것이 물타기에서요 가장 좋지만, 지금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 이 캔들 자체가 지금 개인 수급 덩어리다라고 하면 개인들이 엄청 지금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뭐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이렇게 지금 빠진 상황이고, 그리고 그냥 지켜보고 손절이라든지 뭐 이렇게 대응이 됐다라고 하면 남들은 10몇 프로씩 지금 손실을 보고 있을 때 짧게 손실을 본다든지 다음 자리를 이렇게 지켜본다라고 하면 남들보다도 훨씬 유리한 모습이 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매수와 매도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현금을 못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매수되신 분들은, 자 여기 저는 이제 여기 최소 여기하고 여기는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서 밀렸다가 반등이 나온다, 또는 여기서 밀렸다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밀리더라도 본전이나 약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현금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매수되신 분들은 어떻게 현금화를 못 만들어요. 그럼 이게 빠진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기다리다가 나중에 손절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꼭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정확하게 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 기술적이든 그 매수 자리든 틀린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틀리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미 이 자리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또 이 자리를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는 제 기준이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만약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모습에서 어디까지, 자 나는 몇 프로 빠지면 손절하겠다, 이거는 반드시 좀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기준자리에서 어떻게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올라온다 하더라도 올라오고 안착하는 모습, 이런 것도 좀 확인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 네가 얘기하는 대로 지금 들어보면 무조건 빠진다라고 들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여지는데 반등이 여기냐 이거냐 이제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들어가도 상관없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매수되신 분들이라든지 물타기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밑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 예, 어디서 반등이 나와도 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진짜 이게 반등 자리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빠른 대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딱 여기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일단 자리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반등이 나와야 할 자리는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 자리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단순하게 이 자리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그 기준과 그 대응에 대한 부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지. 그냥 기준만 딱 있으면서 아 여기서 무조건 반등이 나오겠지. 또 안 나오면 뭐 이게 아무것도 대응을 모르신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꼭 적용을 하셔서 매매할 필요는 없지만 기준자리와 매매 방식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추가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 그리고 내려오면서 스톱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딱 정지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 부분이 그리고 개인이 매수하던 기관이 매수하던 프로그램이 매수하던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이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이렇게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역시 뭐 항상 부족하지만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